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 복화 15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강에서는 여러분 수거를 중점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거 B편에서요. 수거편에 보시고 B에서 by leaps and bounds라는 수거가 있는데 걔 시험에 잘 나옵니다. by leaps and bounds 안 써드려도 되나요? by leaps and bounds 이런 거 있습니다. 자, 15강 자, by leaps and bounds는 어떻게 나오냐면 답은 항상 rapidly가 답입니다. rapidly, by leaps and bounds. 여러분들 이렇게 써보셔야 돼요. 그래야 막히지 않습니다, 단어가. 대부분이 어떻게 나오냐면 한국 경제가 지금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The economy of Korea is growing by leaps and bounds. by leaps and bounds, rapidly. rapidly 아시죠? rapidly. 동의어가 rapid. rapid는 빠른, 급속한 뜻이죠. 여러분 여기다가 s 붙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타시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용사에 s를 붙이면 명사로 전환되어서 아무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급류 이렇게 번역한다고요. rapid. 명사는 얘가 따로 rapidity 이렇게 따로 있어요. 이렇게요. 여기다 with를 붙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문법? with 플러스 즉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부사구다. 답이 결국은 rapidly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얘는 형용사로 rapid인데 부사로 rapidly 이렇게 ad를 부사로 합니다. 아시겠죠? adverb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by leaps and bounds. 자,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break up인데요. break up 그 밑에 단어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자, break up은 여러분 얘는 해산시키답니다. 해산시키다. 해산시키다가 뭐예요? The police broke up the mob. mob이 뭐예요? mob. M-O-B, mob. 폭도 같은 거죠. 폭도입니다. rioter입니다. rioter. The police, 경찰이 해산시켰어요. broke up the mob이죠. mob이 뭐라고요? rioter. 폭도. 경찰이 보면은 경찰 입장에서는 시위하는 자들은 다 자기 눈에 폭도로 보입니다. 어떤 그 목적을 갖고 시위를 하든 간에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 보니까 경찰이 폭도를 해산시켰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동의어가 뭐가 나올까요? 동의어 딱 정리, scatter, disperse 이렇게 정리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재도 disperse, scatter 나와 있죠. scatter나 disperse는 뭐냐면 이렇게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 흩어지는 것도 scatter예요. 그 다음에 돈이 이렇게 모았다가 돈이 흩어지는 것도 낭비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scatter입니다. 그러니까 동의어 scatter 이렇게 딱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시험이 이런 게 나오면 scatter 아니면 disperse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disperse, scatter, disperse. 괜찮죠? 자, 여러분 그 밑에 bring up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제가 bring up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He often brings up a funny story out of the blue. He often brings up a funny story out of the blue. 그는 가끔 불쑥 out of the blue 공부하셨죠? unexpectedly. suddenly 배우셨잖아요. 네. 그는 갑자기 웃기는 이야기를 bring up 한다, 꺼낸다 뜻입니다. 그때는 이야기 등을 꺼내는 거예요. 물건을 꺼내고 그렇게 테이크 아웃이잖아요. 막 가져가고 그러면 테이크 아웃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 등 보따리를 꺼내거나 이런 게 브링업인데요. 자, 여기서는 브링업이 시험에 나오면 일반적으로 거의 틀림없이 기르다로 나옵니다. 기르다. 애를 기르다 뜻이죠. rear죠. rear는 뒤란 뜻도 있잖아요. 자동차의 R이 후진 기능이잖아요. rear mirror가 백미러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그거죠. 자, educate입니다. educate. 밥만 주면 여러분 교육됩니까? 길러집니까? 교육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르다 뜻이 educate입니다. foster 좋죠. 양육하는 거죠. nurture. raise 좋죠. raise는 여러분 정리하실 때 4개로 정리하라고 그랬습니다. raise는 raise a child는 애를 기르다 되겠죠? raise a question, 문제를 제기하다.
raise fund나 money가 나오면 뭐예요? fund나 money 나오면 기금이나 돈을 모금하다. raise your hands, 양손 올려 뜻이죠. 올리다. 가격을 올리다. 커튼을 올리다. 이 네 개로 번역하지 않으면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raise의 동사 변화는 규칙 변화, raise, raised, raised 이렇게 나가게 된다. 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주의를 요하는 게 뭐냐면 cultivate입니다. cultivate. cultivate이 시험에 나오면 답이 till로 나온다 했습니다. till은 전치사인데 전치사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동사가 있습니다. tiller. 여기다 er를 붙이면 경작자가 돼요. tiller. 전치사, 정령 전치사라면 till에 er를 붙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까지. 계속의 till. 그렇죠? 그거는 그런데 얘는 경작하다로 됩니다. 재배하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람은 재배하다란 말은 안 쓰고 사람 인간에게 경작하다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도 기르다, 채소도 기르다. 그건 가능한 거죠. 얘는 이렇게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cultivate입니다. 자, bring up은 이런 식으로 정리해주면 정말 좋고요. 그 다음에 약간 헷갈리는 단어 속에서 정리한 게 breed입니다. breed. 혹시 기억나세요? breed. 그 다음에 bleed, 토플 스타일. 그 다음에 blood. 그 다음에 brood. 헷갈리잖아요. 자, breed는 기르다고요. breed. bleed는 피를 흘리다고요. 그 다음에 blood는 피고요. 그래서 blood는 피란 단어는 동사로 사용이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정령 피를 흘리다로 말하고 싶으면 앞에다 shed란 단어를 이렇게 붙이게 돼 있어요. shed. shed 세 개 정리해보면 shed blood 그러면 피를 흘리다고요. shed sweat 그러면 땀을 흘리다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피를 흘리다, 땀을 흘리다. 그 다음에 눈물을 흘리다 가능하겠죠? shed tears 이렇게 됩니다. 눈물에는 s를 붙여주면 좋습니다. shed sweat, shed tears, shed blood입니다. 여러분 7급 영어에 나왔었는데 이 shed는 명사로 쓰이면 또 완전 다른 애가 됩니다. 여러분 한국말 같으면 뭐뭐를 흘리다 이렇게 된 단어가 명사로 쓰일 가능성은 1%도 없습니다. 용어는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My car is parked in the shed. My car is parked in the shed. In the shed가 뭘까요? In the shed. 거라주에 거라주에. 내 차가 거라주에 지금 주차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답을 써라 그러면 거라주인데요. 근데 7급에서는 거라주로 시험이 안 나왔습니다. 이런 거라주는 자동차 수리소도 거라주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답은 이거였댔습니다. 반이 뭐예요? 헛간 같은 거예요. 헛간입니다. 아시겠죠? 답은 그 당시 이렇게 나왔댔습니다. shed가 명사로 쓰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shed 단어의 특징, shed는 동사의 과거도 shed고요. 과거 분사도 shed입니다. shed입니다. 되겠죠? 이때는 그렇게 쓰시고요. 자, bring up은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bring home to가 뭐뭇을 막 간절히 느끼게 하고 생각나게 하다 이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bring home to는 뭐뭇을 절실히 느끼게 하다라고 써놨잖아요. 근데 이 bring home to는 그냥 단순히 사용하는 게 아니라요. bring something home to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bring home to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주어가 이 주어가요. 예를 들어 the price of food 그러면 식료품 가격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the price of food homes to 이렇게 나가게 되죠. homes 다시 한번 더 써볼까요? the price 다 이거 예문을 다 쓰기는 좀 그런데요. the price of food 그러면 음식 가격이잖아요. 식료품 가격이잖아요. 그러면 brings 식품 가격을 보니까 식품 가격이요. 자, bring 여기에 an earthquake, quake라고 할까요 그냥? quake 이렇게. 여러분 quake이나 earthquake랑 그냥 같아요. 지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earthquake, home to s 붙이면 좋겠죠. 이게 주어잖아요. 더와 어부 사이에 여기 항상 명사가 들어가는데 얘가 주어가 된다는 거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음식 가격이 식료품 가격이 자 brings quake home to citizens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씁니다. 자,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현재로 쓰거나 뭐 미래로 써도 되고요. 되겠습니다. 자, bring home to는 무엇을 막 간절히 생각나게 하다, 절시 느끼게 하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식품 가격이 막 오르잖아요. 그러면 그 지진이 피해가 얼마나 그 시민들에게 그 피해를 줬는가를 간절히 느끼게 한다는 뜻이겠죠. 자, bring about은요. bring about 이런 것은 뭐냐면 이것도 아주 괜찮은 단어잖아요. 이거 여러분 이 동네가 많이 헷갈리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써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bring about은 어떻게 많이 쓰이냐면 야기시키다로 많이 씁니다. bring about. 아까 bring up은 뭐였어요? bring up. 얘는 기르다 뜻이었죠. 근데 bring about은 야기시키다. 자, 야기시키다의 좋은 동사가 뭐냐면 cause죠. gender. 근데 engender. 예, engender. 이게 무엇을 가져오다, 낳다, 야기시키다. 그것에 좋은 수거 두 개, 지자로 give로 시작하는 단어 두 개 있는데 give rise to, give rise to가 있습니다. give rise to 여기다가 give rise to. 여러분, 이 give rise to의 특징은 여기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진짜 애를 낳는 겁니다. She gave birth to a child in the hospital last night. 그 이전에 어젯밤 병원에서 애를 낳았어요. child는 좀 이상하나? 베이비가 좋겠죠? 예, she gave birth to a baby in the hospital last night. 어젯밤 애를 낳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낳았습니다. 근데 문제를 낳을 수도 있는 것이고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cause란 단어는요. 얘는 수동태로 되게 되잖아요. 그러면 be caused by 이렇게 돼요. 그래서 주어가 이것에 의해서 야기되다 이렇게 번역하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be caused by 이렇게 됩니다. 여기 만약에 얘가 없고 여기 명사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명사, pp, 명사, pp 관계로서 이렇게 수식해주는 애라는 것은 독해할 때 기본입니다. 분사 구문할 때, 분사할 때 이런 거 하거든요. 무엇에 의해서 야기된 피해. The damage caused by a hurricane 또는 an earthquake. 그러면 지진에 의해서 야기된 피해. 이거죠. 네, 이런 거. 자, bring about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by degrees는 점차로 점진적으로 gradually 이거 너무 쉬운 것이고요. 이런 by halves를 한번 보겠습니다. by halves. 별거 아닌 건데 by half와 by halves가 있습니다. 얘는요. 여러분 두 개 헷갈리지 마세요. by half는 반으로 뜻입니다. 얘는 중도의 뜻입니다. 중도의 어중간하게 뜻이죠. 어중간하게. 예를 들어서 downsize가 있습니다. downsize. by half는요. 뭐라고 어떻게 번역할까요? 얘는요. 반으로 규모를 축소하다 뜻이죠. downsizing이 기업의 규모 축소죠. 그러니까 기업의 그 문어발식 기업의 경영 상태나 또는 그 규모를 이렇게 축소시키는 겁니다. 다운사이징이라고 하면 다운사이징. 좀 슬림화시키는 거죠. 근데 이 by halves는 어중간하게 뜻으로서 답이 나오면 incompletely 이게 답이 나와 주셔야 돼요. incompletely. 어중간하게 중도에 이렇게 번역하게 됩니다. Don't do things by halves. 이렇게 쓰시면요. 일을 중도에 그만두지 말라 뜻입니다. 일을 어중간하게 하지 말라 뜻입니다. 중도 포기하지 말고 애매하게 하지 말고 완벽하게 끝내라 뜻이겠죠. Don't do things by halves 이렇게 됩니다.
여기도 by half를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으로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상하게 해석이 됩니다. 이런 거 봐주시고. 그러니까 복수형 쓸 때는 당연히 써주셔야 된다 이것입니다. 거기에 정말 중요한 수거는 beat around the bush. 한 번 이상 설명했습니다. beat around the bush. 줄 치세요. beat around the bush. 거의 공무원 시험의 단골이야. 그 일본의 책에 이런 게 많죠. 그 제목이 일라스토라고 써 있는 책이 많아요. 일러스트레이션이에요. 일러스트레이션을 그래 일라스토라고 합니다. 자, 일라스토라는 책의 앞에 커버에 일라스토가 써 있습니다. 제목을 뭐가 됐든 간에 그러면 그 책은 어떤 책이겠습니까? 일라스토. 그거는 만화를 통해서 설명해 나가는 책. 그러니까 전문 서적도 그 처음에 이제 뭐 각광을 받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 정말 호응을 얻었죠. 그러니까 전문 서적도 일라스트로 하니까 쉬워졌고 접근하기가 쉬웠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일라스트를 보면요, 이 영어 그 속담 같은 거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beat around the bush 이렇게 있는데 여기 뭐 이렇게 부시가 이렇게 있어요. 부시 덤불 같은 게 있죠. 근데 여기 헤비가 뱀입니다. 뱀, 일어로 뱀인데 헤비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걸 잡으려고 어떤 사람이 그 플라이어, 집게로 말이죠. 여기를 막 쑤시고 다닙니다.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쑤시고 다녀요. 그러면 안 되죠. 플라이어로 딱 잡아야 되겠죠. 빛은 때리다. 막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시 주변만 때리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전국을 찌르지 못하고 핵심을 찌르지 못하는 거죠. 여기 뱀이 들어갔다니까요. 여기 잡아야 하잖아. 잡으려면 뭐 집게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막대기 같은 걸로 쑤시고 다니면 잡을 수 없습니다. 뱀은 때로는 막 항아리에 담아놔도 또 이렇게 위에 덮어놔도 막 도망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beat around the bush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반대말이 또 만만치 않죠. 그게 바로 뭐예요? hit the nail on the head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문법 책에서 나는 이런 애들을 어디서 보고 싶다 그렇게 말하면 얘는 관사용법에서 설명합니다. 정관사 왜 이걸 설명할까요?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가 내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 he looked at my face 이런 식으로 사용 잘 안 차나요? 잘 이렇게 말을 하나요? he looked at my face 이렇게 말을 하나요? 그보다는 he looked me in the face로 말하죠. 그러니까 he looked me in the face입니다. 그럼 이것이 왜 정관사에 나올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래, 얘는 신체 일부를 나타내는 명사 앞에 덜을 써서 그가 소유격을 대신하고 있더라. 그렇게 설명하는 관용적으로 쓰이는 것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정리하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정리할 때는 look one이란 말은 목적어 쓰세요 그 뜻입니다. 주의사항 이 전치사 봐주시고요. in the face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look one in the face. 그럼 여러분 항상 in만 나오는 게 아니라 on이 나올 때도 있고 by가 나올 때도 있고 이런 건데 만약에 여러분 hit the head 다시 hit one on the head 이렇게 썼다고 하자고요. hit one on the head 이때는 on입니다. on the head 그러면 어떻게 번역해야 돼? 누구누구 머리를 때리다 뜻이에요. He hit me on the head. on my head가 아니고 그거 내 머리를 때렸다야.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야 돼요? 내일이 손톱 아니면 못이잖아요. 이렇게 못이 있어요. 못이 있는데 여기 망치로 말이죠. 이 머리를 가격했어요. 정확히 가격했어요. 전국을 찔렀어요. 핵심을 찔렀습니다. 달리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Come to the point. Come to the point입니다. Come to the point도 핵심을 찌르다 하죠. 그럼 또 다시 이거 반대말은 뭐라고 할까요? Come to the point. 형용사로 말하면 beside the point, up the point 이런 단어잖아요. 그죠? 핵심을 찌르다 이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럼 이거를 말로 할 때는 뭐라고 할까요? 야, 애들로 말하라. 전국을 찌르지 말고 넌 듯이 말해. 이렇게 하지 않고요. 앞에 don't를 붙여 don't beat around the bush. 그렇게 애들로 말하지 마. 이걸 번역 어떻게 해요? 넌 듯이 말하다, 애들로 말하다, 우회적으로 말하다, 변중만 올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변죽만 올리지 마 그렇게 말할 때 don't beat around the bush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잘 봐주시고요. 이 burst into는 영작 시험에 나왔더랬습니다. burst into. 자, burst into는요. 그 여자가 막 와락 그 눈물을 터뜨렸어요. 그러니까 burst into와 연결된 단어는 눈물 아니면 웃음이 일반적입니다. 그냥 흘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갑자기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눈물을 흘리다는 shed tears 이런 걸 보셨잖아요. 근데 눈물을 흘리다는 말하지만 웃음을 흘리다는 말은 잘 안 쓰잖아요. 그 shed laughter 이거 쓰면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가능하죠. shed burst into 얘도 동사의 과거가 똑같아요. burst에 뭐 ed 붙이고 그런 거 안 합니다. burst into laughter 이게 뭐예요? 웃음이잖아요. 참았던 웃음을 막 터트리는 겁니다. 눈물은요, 당연히 tears 이렇게 되죠. 피 같은 건 쓰기 곤란하죠. burst in blood 이상하죠. 막 피를 갑자기 터트렸어. 그게 이상합니다. burst into 기억해 주시고요. 이것이 전에 영작 시험으로 나왔댔습니다. 조금 길게 나왔죠, 사실은요. 자, in the red는 여러분 적자를 내다. red니까 적자란 의미가 통할 수 있겠죠, 여러분. believe in은요 이렇게 씁니다. believe in. 별거 아닌데요. 뭐 시험 알고 나면요 별거 아니에요 다. 그렇죠? 합격해도 그렇고 떨어져도 그렇습니다. 별거 아니게 보이는 걸 틀리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너 하나님 믿어? 뭐라고 할까? 너 하나님 믿어? 뭐라고 말하면 좋겠습니까? Do you believe God이라고 할래요? Do you believe God? 그렇게 말하고 싶으세요? 이거 이상하죠. 그럼 너 귀신 믿어? 그럼 뭐야? Ghost. 그러면 귀신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 귀신 믿어? 거기에 뭐가 생략됐죠? 너 귀신이 있다고 믿어? 너 하나님 믿어? 그 말은 너 하나님이 존재하시다고 믿어? 그거죠. 또 민주주의를 신봉해? Democracy? Do you believe democracy? 이렇게 쓰지 않고요. 여기 전치사 in입니다. 그러면 in이 나타내는 말이 뭐다? 존재나 가치를 믿다의 뜻입니다. 너 부활을 믿어? Do you believe in resurrection? 또 환생 같은 거 믿어? Do you believe in incarnation? reincarnation?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reincarnation, resurrection, revival 이런 거 다 배웠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이렇게 말하잖아요. I believe in God. in the heaven이죠. in the heaven. in은 꼭 쓰세요. 이게 believe와 관련된 전치사가 in이구나. 그럼 believe는 뭐겠습니까? 존재나 사실을 믿는 거죠. 그죠? I believe that he is innocent. 그가 결백하다고 믿어. 그때 쓰는 단어죠. 자, 그런 때 써먹기 위해서 believe in을 썼으니까 여러분 in 동그라미 치시면 좋겠죠. 자, pull one's leg는 뭐 놀리다 이런 거 공부 많이 하셨고요. 이런 breakdown은 고장나다죠. 부수다 또는 분류하다 이렇게 나눠진 거죠. 그 breakdown입니다. 1장, 2장 나눠진 거 있죠. 이런 것도 많이 씁니다. break in은요. break in. 그럼 break in은 꼭 되게 두 개로 정리하라 그랬어요. break in. break in은요. 하나는 interfere, 간섭하다고요. interfere. 정리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interfere 동의어는 그건 나중에 또 이미 했고요. 여기는 수거를 지금 설명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머릿속에 정리하는 거야. interfere 동의어가 뭘까? 그럼 meddle, 잘 나오는 meddle, 그렇죠? interrupt, intercede, 다 intervene, 다 동의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meddle 기억하세요. meddle. tamper with가 meddle이 뜻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서울시에 나왔는데 뒤에 wild animals가 나왔습니다. wild animals가 뭐라고요? 야생동물이잖아요. 그럼 야생동물을 간섭하다 이상합니다. 야생동물이 노는데 막 끼어드냐? 그게 아니고요. 야생동물을 길들이다 이렇게 번역했고 답이 테임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또 9급이라면 서울시가 있고요. 7급이라면
또 7급 시험이 뭐 7월인가요? 그때 또 있잖아요. 물론 지방직도 뭐 월 때 있습니다. 이때 서울시도 단어 수준이 만만치 않죠? 현임은 조금 남았으니까 이제 시작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거 뭐 당연히 극복해 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하는 정도 수준을 하면은 뭐 넘치는 거죠. 예. 거기 브레이크 아웃은 이렇게 정리하세요. 브레이크 아웃. 알짜가 빠졌네요. 자, 브레이크 아웃은 뭐다? 발생하다입니다. 일, 사건, 화재, 전쟁 이런 게 발생하다 뜻입니다. 특징 수동태 X입니다. 왜 자동사야? 그렇죠? 그러면 이 관련된 단어들을 정리하면 occur, happen, take place. 여러분 take the place of와 다릅니다. take the place of는 대신하다, replace 또는 supersede, supplant, substitute 이런 동네 단어들이에요. 나중에 또 하죠. 그 다음에 before, come about. 여러분 이렇게 6개를 딱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네에서 잠깐 보시면 accidents will happen. 번역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얘는 문법책 어디서 언급하게 되냐면요. 조동사 편에서 will, 조동사 거기서 언급하게 되고 조동사 will이 갖는 그 위치는 3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습성 경향의 will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야? 뭐뭐 하는 법으로 번역한다고요? 어떻게 번역해? 사고란 일어날 거야. 그렇게 번역하지 말고 사고란 일어나는 법이다. 이렇게 번역하라고요. 그래서 사고는 일어나는 법이다. 그 법이다가 습성 경향의 뜻이니까 그 관련된 예문을 저는 교재에 4개를 딱 적어놨습니다. 그게 각종 이렇게 책에 흩어져 있는 것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건 또 그때 보시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사고는 일어나는 법이다로 지금 번역했잖아요. 수동태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우리 집 근처에서 어젯밤 발생했어. The accident was occurred near my station, near my house last night.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The accident was occurred. 그럼 수동태가 되잖아요. 수동태는 뭔데? 비동사 플러스 BP만 갖춰지면 그냥 무조건 수동태인 거죠. 예? 수동태 하지 마세요. 수동태에 관련되어서 또 이제 시험에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ring out은 출판하다입니다. 여러분, publish입니다. 그죠? 여러분, 다시 bring up은 뭐였습니까? bring up. 기르다. 그 다음에 이야기 등을 꺼내다. 그 다음에 bring about은 야기시키다. 공부하셨죠? bring out은 얘는 발생하다. 아니, 다시 출판하다입니다. publish죠. publish.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brush up 시험에 잘 나오는 brush up. brush up 뭐겠습니까? brush up. 공부 같은 걸 다시 하다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 brush up의 기본 개념이 뭐냐면 리뷰의 뜻인데 리뷰의 뜻이긴 한데 처음 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I like to brush up my English. 그러면 나는 나 영어 공부를 다시 하고 싶어. 이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나중에 학창 시절 공부를 좀 소홀히 했던 거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다시 손 잡고 이렇게 잡고 다시 공부하고 싶을 때 뭐 미술 공부를 다시 하고 싶다거나 뭐라도 되겠죠? 그때 쓰는 단어가 이 brush up입니다. brush up. I'd like to 뭐뭐 하고 싶다를 가장 많이 쓰는 게 I'd like to잖아요. I'd like to brush up my English. 뭐라도 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 많이 씁니다. brush up. 그러니까 그냥 공부하다 이렇게 설명하면 곤란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brush up. 잘 나왔죠? 시험에요. brush up이요. 자, 그 다음에 but for는 이런 건 언제 공부하냐면요. 저는 이거 살짝만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가정법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기억나세요? but for 명사, without 명사, if it were not for
If it had not been for 그거 할 때 설명하는 거죠. 무엇이 없다면 없었더라면 이죠. 너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but for your help 너의 충고가 없었더라면 but for your advice 이런 거죠. 나는 성공하지 못했을 거야. I would not have succeeded 이런 거죠. 가정법 때 하자고요. 그런 거는요. 자, be about to가 막 뭐뭐 하려고 하다 이거 많이 중요하잖아요. 네, 이건 중요합니다. be about to. 사실은 얘는 단순히 여기서 설명하기도 하지만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린 바가 있어요. 동명사 관용구 한 100여 개, 150개 이렇게 막 나오는데 그 동명사 관용구를 잘 암기 그 동네 문법 할 때 하시면 이 단어 공부할 때 수거할 때 굉장히 편해지는 거죠. 아니 전반이 편해진다는 게 아니라 얘를 수거편에서 우리 지금 어휘 시간에 공부하라 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만약에 동명사 관용구에 딱 잘하고 왔으면 너무 쉬운 거죠.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우리 공무원 시험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He's on the verge to go out.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걸 고르시오. He's on the verge to go out. 바로 X예요. 예. 근데 그게 알았어야 되거든, 그게. 문법이라면 문법이고 어휘라면 어휘잖아요, 이게요. 보세요. on the verge. 자, be on the verge of ing가 수거거든. 동명사의 관용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of를 쓰고 ing 동명사를 쓰라는 얘기인데 누가 이렇게 부정사를 쓰라 해서 여기서 불이 딱 들었다 이거 말이죠. 근데 이게 해석이 막 뭐뭐 하려던 참이다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on 쓰는 거 잘 봐주시고 이 친구가 뭐냐면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쓰는 게 be on the point of ing입니다. 그 다음에 brink란 단어도 있습니다. edge란 단어도 있습니다. be on the edge of ing, be on the brink of ing, be on the point of ing, be on the verge of ing입니다. 근데 이거를 부정사 구문으로 고치라 그러면 그때 be about to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he is about to go out입니다. 부정사 구문이잖아요. 그러니까 be about to입니다. 이걸 암기가 안 된 사람은 about을 막 이상하게 번역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막 나가려던 참이다, 외출하려던 참이다의 뜻입니다. 여러분, 7급은 이런 걸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imminent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imminent가 뭐예요? The storm is imminent. 그러면 폭풍우가 막 다가오고 있어. 급박한, 임박한, 위급한, 닥쳐오는 뜻이죠. 그럼 동의어가 쭉 나와야 됩니다. pressing, looming, urgent, emergent, impending 이런 게 나와야 돼요. 자,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자, imminent를 설명할 때 이거를 7급 영어에서 이런 걸 좋아한다고요. 얘를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pressing, looming, impending, urgent, emergent 이런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설명하는 법이 가능합니다. 얘를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이게 가능한가 보세요. 괜찮나요? about to occur 맞습니다. 왜 맞을까요? about to occur 왜요? 막 일어나려고 하는 뜻이잖아요. occur가 발생하다 뜻이니까 금방 배웠잖아요. 그죠? 막 일어나려고 하다 뜻이죠. 그 비동사는 어디 갔나요? 형용사를 만들려니까 be를 빼버린 거죠, 얘.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시험에 잘 등장한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7급에서 그렇습니다. 단어를 이런 식으로 쭉 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책도 많이 그래요. 예. 자, 그 다음에 be observed in 이거는 당연히 알아야 돼요. 뭐예요? 뭐뭐에서 전념하다 몰두하다.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apply oneself to ing, 그 다음에 devote oneself to ing, be observed in ing, be engrossed in ing, be lost in ing. 하나 더 써놓으시죠. take to ing입니다. take to ing. 더 많이 있는데 안 써서 그래요. 이런 take이라는 단어에 to를 붙이고 ing 붙이면 이렇게 돼요. take to drinking, take to drinking 뭘까요?
혹시 이렇게 번역하면 이상하죠? 술에 전념하다. 뭐 개그 스타일로 말하면 뭐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술에 빠지다로 번역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take to reading a book 그러면 책 읽기에 몰두하다 가능하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전자사전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take to drink. 그게 무슨 얘기야? take to drink. 그러면 take to read도 된다는 얘기냐? 그건 아닙니다. take to drink라는 거는 drink가 그때 명사인 거예요. 동명사가 명사 역할을 하니까 동명사 대신에 명사 써도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take to drink를 보고 take to 동사 원형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서에서는 문법책 기본서에서는 take to를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편에 갖다놓은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열중하다, 뭐뭇에 빠지다, indulge다 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자, be accustomed to ing 연습할 때 그렇게 하세요. be accustomed to ing 무슨 말? 뭐뭇에 익숙하답니다. be accustomed to ing.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데 익숙하다. I am accustomed to getting up early in the morning이잖아요. be accustomed to ing라고요. 아침에 막 몸부림치면서 일어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be accustomed to ing 친구가 뭐가 있을까요? be good at ing 그 다음 be used to ing죠. 네, 그거. 시험은 참 그게 괜찮습니다. 여러분 시험으로서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be accustomed to ing 시험으로 같이 있는 건 아니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자, 제가 금방 뭐라고 말씀드렸죠?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데 익숙하다. 잘 일어난다 뜻이겠죠. I am accustomed to getting up early in the morning이죠. 그러면 그거를 I am used to 이렇게 되죠. 시험 이렇게 나와요. Get up early in the morning. OX I am used to get up early in the morning. 야, 이건 진짜 말이 되냐? 우리 문법과 연결시켜 보면요. 아니, 그러니까 다음 중 어법상 틀린 걸 고르세요 할 때 이렇게 나오면 이 유스터 용법이 나왔구나. 조동사 때 저는 강의해드려요. 조동사 때. 조동사 맨 마지막에 저는 이걸 강의하거든요. 그런데 얘가 지금 우리는 수거편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얘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뱀부가 있어요. 기본 영어 문장 한번 써볼게요. Bamboo sister build a house입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대나무는 집 짓는데 이용되어진답니다. 즉, be used to 동사 원형을 쓰면 얘가 재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주어로 나올 수는 절대 없습니다. 오케이? 이 대나무나 이거 기본 영어는 여기 돌이 나와요. 돌로 만든 집이 있잖아요. 그러면 Stony sister build a house입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돌은 집 짓는데 이용되어지다라는 단순 수동태로 연결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개념이 안 잡혀서 만약에 Bamboo sister building a house가 된다면 어떤 희한한 해석이 될까요? 뱀부 씨가 이름이 미스터 뱀부예요. 뱀부 씨가 집을 짓는데 집을 잘 짓는 거야. 말이 되세요? 안 되죠. 그러니까 딱 보시면 이렇게 사물이 주어일 때만 이런 표현이 가능하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조금 중요한 사실을 설명하면요. 얘 대신에 혹시 이렇게 쓰고요. 여기에다가 building 쓰면 안 될까? 됩니다. 왜냐면요. 이게 사물인데요. 집 짓는 용도로 쓰인답니다. 이게 뭐냐면 용도의 전치사라고 우리가 흔히 이름 붙이게 됩니다. 용도의 전치사. 이거 who는 전치사니까 다음에 ing가 와야 되잖아요. 되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Stone is used for building a house는 됩니다. Bamboo is used for building a house 되고요.
to를 쓰려거든 동사 원형을 쓰셔야 됩니다. 용도란 말은 자 CF 다시 for person 무슨 말? 선물용이라고요. 선물용. 그렇죠? 여러분 on sale은 뭐예요? 세일 중이죠. 그럼 얘는 뭔데? 진행을 나타내는 오입니다. 근데 for sale은 그럼 뭘까요? 얘는 판매용입니다. 판매용. 그럼 비매품은 뭐라고 할까요? 앞에다가 not을 붙이게 됩니다. 그럼 not for sale. 그러면 비매품 안 파는 거예요. 자, for가 용도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for food이면요. 이렇게 쓰면은 식용 이렇게 번역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아, 그 다음에 그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할 때 이런 말 쓰죠. be good at을 쓰죠. be good at, be good at, be good at. 이거 씁니다, 당연히. 자, 중학교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난 영어 잘해. 그러면 I am good at English겠죠. I am good at English입니다. 그걸 조금 길게 해볼까요? 나는 영어 말을 잘해. speaking을 잘해. 그럼 뭐라고요? I am good at speak이라고 쓰지 말고 I am good at speaking English라고 하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be good at ing라고 하니까 여기다 English를 붙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설마 Englishing이냐. 그건 아니다 그 말이지. 이게 명사 자리잖아요. 근데 이 말이 좀 많이 어폐가 있잖아요. 그는 영어를 잘해. 그럼 영어를 뭘 잘한다는 뜻이냐? 우리가 이런 말을 사용합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국어를 잘해. 우리 할머니 국어를 잘해. 이렇게 말하지 않죠. 우리 아버지는 글을 잘 써. 우리 아버지는 말을 쓰면 잘하셔.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겠죠. 근데 우리는 그냥 전체 영어를 잘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영어를 잘한다.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I am good at English고요. 영어 말하기를 잘해. 그러면 speaking을 써야지 speak을 쓸 수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암기하실 때 어떻게 해요? be good at ing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영어가 좀 서툴러 뭐라고 할까요? I am poor. I am poor at speaking English다. I am poor at English다.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poor은 가난한 뜻이 아닙니다. poor. poor. 만약에 어린애한테 이 영어를 막 배우는 친구에게 poor를 물어보면 가난한 그렇게 말하겠죠. 우리는 그러면 가난한은 공무원 수준으로 막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려면 이제 단어 쭉 배우셨지 않습니까? destitute, impoverished, impecunious, penurious, poverty-stricken 이런 거, penniless, broke 이런 거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poor가 가난한 뜻만 있는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죠? 예를 들어 he is a poor student 그러면 그는 가난한 학생이야. 이게 아니라 성적이 안 좋은 학생이죠. poor vocabulary는 빈약한 어휘력이죠. 그죠? 그러니까 poor한 게 서툰 단어가 되게 많아요. 서툰, 뭐 빈약한, 부족한, 풍족한, 반대가 풍족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명사는 poverty고요. 이런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수거 비도 다 끝내지는 못했는데요. 여기까지 수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씩 정리하시면서 예문은 뭐가 있는가 이런 것도 살펴보시면 참 좋겠죠. 자, 여러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